다음은 청주 수요 입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2020년, 21년, 22년 이런 식으로 분기별로 물량들을 표기를 했습니다. 보시면 상당구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물량이 1분기하고 4분기에 좀 있죠. 그리고 서원구 같은 경우는 2021년에 여기도 1분기, 4분기에 물량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흥덕구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하고 4분기에 물량이 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청주의 대체 지역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보시면 청주의 전출입 탑10, 저립 탑10, 그리고 밑에는 순이동 증가, 감소 탑10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보시면 청주에서 가장 많이 나간 지역이 어디냐? 1등이 세종이죠. 보시면 세종이 5,778세대이고요. 그리고 청주로 들어오는 1등 전입 지역이 어디냐? 세종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제가 순이동 감소 지역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순이동 감소 지역의 1등이 어디냐? 세종입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청주 사람은 세종으로 많이 나간다는 거죠. 세종 사람들도 청주에 들어오긴 하지만 청주 사람들이 세종으로 더 많이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청주 사람들이 세종으로 더 많이 나간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청주와 세종의 적정 수요량 대비 입주 물량이 얼만큼 많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20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도까지 세종 물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지역들을 합해보면 계속 입주 물량이 과잉이었죠. 그러면 가격이 오를 수 있을까요? 못 오릅니다. 지금 최근에 가장 가격이 많이 올랐던 지역이 충청도권이죠. 세종, 대전 이 두 지역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의 물량을 보면 21년, 22년, 23년도의 물량들이 세종조차도 이제 물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 물량이 앞으로의 굉장히 과잉 구간을 지나와서 앞으로 물량이 줄어든다. 그러면 가격 상승을 기존에 못했던 지역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할 수 있는 희망이 있겠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같은 경우는 충청도의 모든 지역을 제가 다 보태봤습니다. 보태봐서 주요 입지를 플러스를 해보니까 색깔이 다양하게 나오죠. 다양하게 나오는데 적정 수요량에 비해서 2021년, 22년, 23년이 부족하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2020년도만 잘 소화한다면 앞으로 21년, 22년, 23년도에는 물량이 전체 적정 수요량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아파트가 좀 더 많아지겠죠. 다음으로는 청주 서원구를 제가 살펴볼 건데 서원구 같은 경우는 흥덕구는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볼 지역이 서원구라고 생각해서 서원구를 살펴볼 건데 서원구 같은 경우는 동 단위로 연령별 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앞에 있는 게 전체입니다. 전체 기준보다 높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연령 비율에서 40대를 기준으로 40대 요 기준선보다 높은 동 단위를 살펴보니까 분평동, 그리고 산남동, 그리고 성화동 이런 지역들이 지금 좀 젊은 세대들로 분포되어 있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젊은 세대가 좀 분포가 되어 있다면 그만큼 근로소득도 높고 그분들이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해석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선택을 하고 동 단위로 지역을 살펴볼 때 아무래도 젊은 연령대가 많은 동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연령별 인구 증감을 보면 서원구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젊은 세대들은 감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50대는 거의 보합 상태이고요. 그리고 60대가 지금 꽤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충북 전체 멀티 차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지금 이렇게 V자로 반등한 게 보이시나요? 충북 같은 경우는 V자로 시장 강도가 반등을 했습니다. 2020년 2월 시점을 한번 보면 그래도 마이너스 7입니다. 뭐냐면 굉장히 하락폭이 깊었던 것들을 이제는 바닥을 찍고 조금씩 상승을 하면서 이제 거의 0에 가까운 시점이 2020년 2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보면 작년 가을부터 거래가 좀 월평균 거래 이상으로 거래가 됐고요. 적정 소요량도 앞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밑에는 미분양입니다. 미분양 같은 경우도 16년, 17년, 18년 미분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미분양들이 조금씩 소진이 되고 있고 지금으로 미분양은 1202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 위에서 한번 볼까요?
2020년 4월은 매매 시장 강도가 35입니다. 긴 터널을 지나서 마이너스를 돌파를 하고 지금 플러스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매매 시장 강도도 18. 거래량 같은 경우도 매매 거래량이 월 평균이 1691개였는데 지금 3월달 거래량이 1658개, 월 평균 거래량을 초과를 했죠. 그래서 지금 거래도 좀 어느 정도 회복했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21년도는 적정 수요량 비해서 물량이 조금 부족하게 데이터가 보이시죠? 전반적으로 이제는 긴 하락을 뚫고 꿈틀꿈틀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 충북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 차트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지도에서 보시면 14년도 4월에 이 지역의 평당 가격과 그리고 전세 평당 가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17년 4월에 평당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입니까? 흥덕구, 그 다음에 서원구, 그 다음에 지금 상당구, 그리고 청원구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로 지금 가격이 올랐는데 연접되어 있는 세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종 같은 경우도 평당 가격이 873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5개 지역 중에서는 세종이 가장 매매 가격이 높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내려와 보시면 전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흥덕구 같은 경우는 505만 원이고요. 그리고 서원구 같은 경우는 527만 원입니다. 그런데 세종은 얼마인가요? 479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사람들은 가까이에 있는 세종으로 전세를 얻으러 올까요? 안 올까요? 당연히 오죠. 왜냐면 전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세종의 평균 가격입니다. 평균 가격이면 여기서도 지금 가격이 좀 더 싼 전세 물량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흥덕구 사람들도 그렇고 서원구 사람들도 그렇고 싼 전세에 있는 세종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2020년 4월에 보니까 세종 같은 경우는 가격이 873만 원에서 지금 1346만 원으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매매 가격이. 그런데 반면에 흥덕구, 서원구, 상당구, 청원구 같은 경우는 타임머신이 멈췄습니다. 14년 4월 가격에 거의 그 가격이 멈춰 있다는 거죠. 그럼 밑으로 내려 전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를 보니까 세종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598만 원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흥덕구는 498만 원, 그리고 서원구는 484만 원, 상당구는 439만 원, 청원구 같은 경우는 439만 원. 이렇게 청주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이 고만고만합니다. 흥덕구가 그래도 가장 높네요. 그죠? 세종은 매매 가격을 압도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전세 가격도 지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면에 충북, 청주 같은 경우는 4개 구가 모두 고만고만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타임머신이 멈춰져 있는 거죠. 14년 4월 기준으로. 그러면 14년 4월과 2020년 요 4월 기간 동안 가격이 얼만큼 상승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상승했나요? 다 하락했습니다. 보시면 그래도 1등이 흥덕구입니다. 흥덕구가 2017년 4월 1일 날 평당 가격이 642만 원이었는데 지금 619만 원으로 평당 마이너스 23만 원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7.57%로 그래도 청주에서는 덜 떨어졌다. 그래서 1등. 그리고 2등이 청원구가 24만 원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음성구가 마이너스 21만 원이 떨어졌고, 그리고 서원구가 마이너스 90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청주는 전체적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폭이 제일 작은 게 흥덕구고요. 그 다음에 청원구, 음성군, 그 다음에 서원구입니다. 보시면 17년 4월 1일 날 흥덕구의 평당 가격이 642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원구의 평당 가격이 643만 원이었습니다. 만 원이 더 비쌌었어요. 우리가 청주의 대장은 흥덕구로 알고 있죠. 그런데 과거 17년 4월을 봤을 때는 평당 가격이 오히려 서원구가 좀 더 높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얼마인가요? 554만 원. 굉장히 쌉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격은 평당 가격으로 90만 원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비율적으로는 마이너스 12.82%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면 거의 20% 이상 떨어진 거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전세 가격입니다. 전세 같은 가격 같은 경우도 보시면
흥덕구하고 청원구는 좀 덜 떨어졌죠. 보시면 매매 가격이 더 많이 떨어졌고 전세 가격은 그나마 좀 덜 떨어졌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런데 서원구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도 좀 많이 떨어졌네요. 마이너스 43만이 떨어졌고, 그리고 마이너스 6.64%가 떨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장 강도하고 매매 증감 그리고 매정 갭을 한 차트에 보이게끔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건데, 보시면 흥덕구가 지금 대장으로서 시장 강도가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2020년 3월 21일 날 160, 그리고 4월 1일 날 175, 4월 11일 날 182, 다 100이 넘었죠.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상승을 했다 그러면 일단은 흥덕구는 안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청원구 한번 볼까요? 청원구 같은 경우도 87, 87, 그리고 90, 얘도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 올라와 있고, 그러면 청주 안에서는 아직도 마이너스인 지역이 어딘지를 보니까 서원구입니다. 서원구 같은 경우는 3월 21일 날 마이너스 38, 그리고 4월 1일 날 마이너스 61, 그리고 4월 11일 날 마이너스 21.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폭이 4월 1일 기점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돌아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정갭 전세가율도 보니까 서원구가 가장 전세가율이 87%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청원구, 서원구 이 두 개 지역들에서 예전 가격을 회복하지 못한 급매물이거나 아파트들을 좀 살펴볼 수 있겠죠. 저는 오늘 서원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관심 있는 상당구가 됐든 안 그러면 청원구가 됐든 제가 했던 대로 한번 더 따라 해보시면 그 지역의 정보들을 좀 더 데이터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상당구, 서원구, 그리고 흥덕구, 그리고 청원구 요 4개의 신축 5년 미만의 시장 강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지금 지역들은 다 우상향 확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그나마 지금 못 올라가고 계속 떨어져 있는 지역이 서원구입니다. 서원구 같은 경우는 5년 미만의 시장 강도도 마이너스 28입니다. 마이너스 28이라는 것은 아직 신축도 가격이 지금 약보합이거나 조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밑으로 오면 전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올랐어요. 25인데 그래도 4개의 지역 중에서는 가장 힘이 약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밑에 내려오면 전세가율도 보시면 서원구가 가장 87%로 가장 높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매가 떨어지고 전세가 오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투자금이 작게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 해석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서원구 같은 경우는 87%면 다른 지역들보다는 우리가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원구의 멀티 차트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서원구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 강도가 거의 15년도부터 지금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15년도 계속 하락을 하고, 그리고 작년 18년 중반부터 시장 강도가 바닥을 찍고 이제 마이너스에서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 3월쯤에 마이너스를 돌파해서 플러스로 지금 2020년 4월 기준으로는 매매 시장 강도 21이고요. 그리고 전세 시장 강도는 9입니다. 그리고 내려와 보시면 거래량은 지금 아직 4월까지는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3월, 2월 거래가 보니까 지금 올 평균 거래보다 초과해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적정 수요량 대비 입주 물량을 볼 건데, 지금 서원구 같은 경우는 계속 물량이 없음에도 가격이 왜 떨어졌는지도 뒤에서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지금 보시면 서원구 같은 경우는 2015년도부터 계속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물량을 보시면 입주 물량이 거의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도 지금 가격은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의 대체 지역의 물량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우리가 청주, 서원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21년도에 물량이 많아요. 그러면 이 21년도 물량이 어딘지 우리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도에서 2021년도에 물량이 어딘지를 살펴보니까 청주 더샵 퍼스트파크라는 아파트입니다. 여기 단지수가 좀 제법 돼요. 1112세대입니다. 입주 시기는 21년 3월입니다. 그리고 이때 지금 84가 분양 가격이 대략 한 2억 8천대 정도 됐습니다. 네이버에 분양가를 확인해 보니까 P가 한 3천만 원 정도 붙어 있더라고요. 크게 많이 붙어 있지는 않죠. 왜냐면 워낙 서원구 같은 경우는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P가 많이 붙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옆에 보면 청주 모총 LH 트릴로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1280세대입니다. 그리고 입주 연차는 21년 11월입니다. 이 같은 경우도 이 분양 가격을 보니까 33평형대 8사죠. 2억 5천 비슷합니다. 얘는 2억 8천이고 얘는 2억 5천인데 얘 같은 경우도 피가 대략 한 3천 정도 지금 프리미엄까지 해서 대략 한 3억 정도 선에서 지금 거래가 가능하겠네요. 굉장히 가격이 쌉니다. 서원구 동 단위로 한번 가격 증감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17년 4월에서 20년 4월 요 기간 동안 청주 서원구 동 단위의 증감률을 살펴보면 다 마이너스죠. 다 마이너스이고 가장 그래도 마이너스 폭이 작은 데가 산남동이고 사직동, 성화동 요 지역들이 좀 덜 빠졌고요. 그래도 마이너스 74만원, 79만원, 74만원이 마이너스 됐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매매보다는 전세 가격이 좀 덜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성화동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만원 정도니까 요 지역들 중에서는 가장 전세가 덜 빠진 지역이 성화동. 성화동 같은 경우는 전세 수요가 좀 받쳐준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직동 이런 지역인데 이런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살펴보셔야 되겠죠. 왜냐면 항상 하락시장에서는 전세가 먼저 반등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요즘은 선선 투자 때문에 대장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투자자들이 진입을 하셔가지고 매매 가격을 끌어올리긴 하지만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하락폭이 길었다 그러면 전세가 먼저 반등을 해서 전세가율이 조금씩 올라와 줘야만이 실제로 매매하고 가격이 붙어져서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성화동이 마이너스 3만원 정도에서 그나마 전세 가격이 덜 떨어진 지역이라는 거 우리가 머릿속에 일단 기억을 하고요. 다음으로는 그러면 사직동, 삼남동, 성화동 요 세 개의 지역의 시장 강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화동 같은 경우는 전세 시장 강도가 가장 낮습니다. 6입니다. 나머지 두 개 지역은 54, 50이고요. 그 다음에 내려와 보면 전세 시장 강도 같은 경우 성화동이 79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 지역 중에 전세가 시장 강도가 가장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내려오시면 전세가율도 90%입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만 봤을 때는 성화동 무조건 먼저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일단 전세가율 90%잖아요. 90%면 금액이 작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 강도가 높다는 것은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이 지역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삼남동, 사직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성화동을 먼저 살펴보면 성화동 같은 경우 보시면 매매 시장 강도보다 전세 시장 강도가 더 위에 있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렇게 바닥을 찍고 두 개가 지금 올라가는데 전세 시장 강도가 먼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이 거의 한 서너 달 동안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월평균 거래량의 거의 한 5배 수나는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청주 서원구 성화동 지도로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매정 계보를 일단 먼저 세팅을 하고요. 기간은 17년 4월에서 20년 4월로 세팅을 했습니다. 지역의 아파트들을 보니까 임대 아파트가 많네요. 임대 아파트가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있고요. 임대 아파트는 대체적으로 소형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는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입니까? 30평형대, 40평형대 아파트죠. 그래서 사실 여기는 20평형대 아파트는 거의 임대 아파트라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성화동을 한다 그러면 20평형대는 삑 안 되겠죠. 그래서 30평형대, 40평형대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지금 이 아파트들이 가격이 다 마이너스입니다. 빠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매정 계열 보니까 1200만원, 1800만원, 3800만원. 이 색깔은 5년에 10년차 아파트인 거고, 그리고 여기는 10년에서 15년차 아파트인데, 준신축임에도 불구하고 갭이 2천만원 안 되네요. 그럼 여기서는 급매물도 있으면 거의 무피 투자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인장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화동을 살펴봤고요. 그럼 성화동에 있는 이 아파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아파트 1800만원 갭이 있는 이 아파트를 살펴볼 건데 남양 휴튼 39평형 시세입니다. 보시면 2020년 4월 11일자로 보니까 시세의 평균가가 3억대입니다. 3억대고 그리고 전세 평균가가 2억 9천대 거의 1000만원대입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이 96% 거의 이렇게 만났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다음으로는 다한채 6단지 34평형대를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4월 11일 기점으로 매매 시세 중간가가 2억 4,873만 원이고 그리고 전세 시세 중간가가 2억 3천 매정 갭이 1,800 정도 되네요. 그래서 거의 붙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직동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직동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니까 뭐 이렇게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는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는 동네가 사직동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부산에도 사직동이 있는데 여기도 사직동이 있네요.
그런데 끝뒤에 보면 두 개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푸르지오 캐슬 4단지, 푸르지오 캐슬 5단지 이 두 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매전 갭이 1,900만 원, 3,600만 원 이래가지고 3년 기간 동안 마이너스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사직동 푸르지오 캐슬 5단지 40평대 시세를 보니까 매매 시세 중간가가 2억 5천인데 전세 시세 중간가가 2억 3천, 92%네요. 거의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4단지 33평대를 보니까 여기는 조금 벌어져 있네요. 보니까 매매가 2억 5천 5백, 그리고 전세 시세가가 2억 1,860 이렇게 해서 전세가율이 86%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남동을 한번 살펴보면 상남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아파트가 몇 개 있지는 않습니다. 보라색이라는 것은 5년에서 10년 차라는 아파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17년 4월에서 20년 4월 요 기간 동안 보니까 거의 마이너스인데 이 아파트 하나만 지금 25평대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아파트가 관심이 있어요. 위에 경자가 붙어 있죠. 뭐냐, 경매를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이고 지금 매전 갭으로는 3,200만 원인데 이 아파트를 한번 살펴보면 경매 정보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아파트 이름이 신남 킨덤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9,903호가 경매가 나왔습니다. 2억 5천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하락시장일 때 분명히 가격이 유찰될 겁니다. 유찰되면 20% 가감을 하면 뭐 괜찮은 가격으로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약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충북 청주는 대체지역인 세종의 입주 물량으로 상승을 오랜 기간 동안 못했습니다. 17년에 미분양이 최고점을 찍어서 3,500세대 정도가 미분양이 되어 있었고요. 최근에는 미분양이 꾸준히 감소해서 지금 2020년 6월에는 162세대 정도 됩니다. 작년 가을부터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지웰시티 1차에 선진입을 하시면서 지금 사람들한테 지금 흥덕구 지역에 입이 많이 오르내렸죠. 그리고 지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흥덕구가 청주의 가격 상승을 리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꾸준히 아직도 물량이 좀 있어서 분양권, 아까 보셨죠? 분양권 같은 경우도 한 3천, 4천 굉장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세종이라든지 그리고 천안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비교를 했을 때 싸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지금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향후 21년, 22년, 23년도에 물량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신축과 준시축 같은 경우도 급매물이라든지 좀 더 시세보다 싸게 나와 있는 매물들을 지금 많이 좀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주 같은 경우는 세종의 입주 물량에 눌림이 있었어요. 눌림이 있다 보니까 오랜 시간 상승을 못한 이 지역들이 지금 세종 같은 경우는 물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그리고 천안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주변에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얘는 물량 때문에 눌려서 거의 17년 가격을 거의 머물러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입지가 괜찮고 그리고 물건의 가격이 괜찮은 쪽으로 지금 바톤을 이어서 얘네들이 움직이려고 지금 꿈틀꿈틀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살펴본 청주 서원구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물량이 좀 있습니다. 올해는 물량이 없지만 내년에 21년도에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이 어떻게 소화되는지 그리고 이 물량을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물건들을 찾아보셔야 되겠죠. 예를 들면 전세에 낀 물건들을 세팅을 하신다든지 안 그러면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역 분석을 김포와 청주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지역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로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지역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과 찬찬히 따라 해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